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블랙 컨슈머를 응대한 직원을 회복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고객도 리커버리 해야 되고 회사 시스템도 리커버리 해야 되지만 이 접점에서 그 당황스러움과 그 난감함을 대처한 그 담당 직원에 대한 리커버리,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회사도 귀 기울이셔야 되고, 회사가 시스템으로 좀 덜 받쳐져 있으면 담당자 스스로 자신의 웰빙을 위해서 본인을 리커버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 컨슈머를 상대하는 담당자들 되게 힘들 것 같긴 하시죠? 예. 직접 대응은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힘든 일이다, 뭐 그런 말도 있고요. 이게 뭐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대하는 게 힘들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도 힘든데 블랙 컨슈머를 대한다는 건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안 가네요. 그죠.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시고 학계의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접점의 그 두려움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경험해봤어요. 호텔에서 근무할 때 막 방 빼라, 왜 내가 예약한 게 예약이 이중이 됐냐 막 이러면서 화내시고, 정신적 보상해라, 외국 바이어가 너 때문에 제대로 와서 숙박을 못했으니 네가 우리 무역 이 매출을 책임져라 막 이러는 분들도 있고, 정말 무서운 분들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분들을 상대하면서 첫 번째는요, 그 고객이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내가 그분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무기력감, 그 두려움, 내가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 나 라고 하는 이 불안감, 이것이 정말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고 초라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어요. 예. 권한은 없이 책임만 져야 된다는 그런 게 굉장히 무서운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보다 요즘은 말 하나 잘못하면 녹음이 막 일파만파 퍼지고 인터넷에 뜨고, 그리고 막 사장님 직보 올라가고 이러니까 담당자 입장에서 그 중압감이 엄청나거든요. 또 잘못하면 또 사회적 매장까지도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는 블랙 컨슈머 대응을 하는 담당자에게는 문책하기보단 케이스를 연구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학습을 시킬 수 있을지언정, 자꾸 잘못했다고 그 지적하는 순간 기업의 전반에 있는 직원들이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기업의 문화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의 의견, 그리고 직원이 파악한 징후들이 바로바로 기업의 담당자들한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정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 수 있게 되거든요. 초반에 블랙 컨슈머의 징후가 보인다. 그럴 때 내부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내부 소통 채널, 그리고 담당자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협업 채널, 이런 게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요즘은 감정에 대한 그런 보호 차원에서도 감정 노동의 그 어떤 보호도 많은 국가적 차원의 제도도 있죠. 예, 그러니까 육체 노동, 뭐 정신 노동 그런 말은 했어도 감정 노동이라는 말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말인데요. 네. 그만큼 이제 콜센터라든지 고객 접점 직원들이 감정 소모가 많기 때문에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이 육체적으로 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업무와 관련해서 감정적으로 너무 손상을 당할 경우에 트라우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죠. 네. 그 얘기하니까 트라우마 생각나요. 저희가 최근에 교육시켰던 담당자분 중에 그 압력밥솥 제조 회사인데, 압력밥솥에 밥물이 넘쳐가지고 그 밥물이 마룻바닥에 흘렀는데 거기에 미끄러져서 내가 무릎이 부러졌다, 무릎이 다쳤다, 너네가 나의 넘어진 걸 보상해라 이러시면서 막 소리 지르시는데, 우리 담당자가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다음번에도 우리 압력밥솥에 밥물 넘치는 이런 사고가 또 생기면 어쩌지 이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상담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냥 한 명의 고객이 아니라 이런 똑같은 유사 문제가 또 생기면 어쩔지라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좀 명확하게 좀 그걸 위로해주고 리커버리 해주시고,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생산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객한테 알려야 될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직원들한테 교육시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직원의 소리라는 말을 합니다. VOC만이 아니라 VOP. 아, 그게 P가 그거군요. 네, P가 파트너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즘은 직원을 다 파트너라고 표현하는데, VOP 안에는 실제 출퇴근하는 직원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파트너는 거래처, 배송기사, 판매처,
그 다음에 뭐 물류처 이런 다양한 우리 협력 파트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잘 수렴이 돼야 최종 소비자에게 완벽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직원의 소리를 좀 잘 귀 기울여 듣고 그걸 통해서 어떤 그 고객의 클레임이나 고객의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채널들을 마련하는 것이 좀 되게 중요한 지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부정적 감정, 이 트라우마, 두려움, 우울함, 심장 벌렁거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직원들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 무슨 휴게실을 운영을 한다든지 뭐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해서 고객과 이렇게 많이 접점하는 직원들의 감정을 좀 회복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하, 다행이네요. 안마 마사지도 받을 수 있고 휴식도 최소한 일정 부분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기도 하는 거죠. 더불어서 저는 이런 신체적인, 정신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성적인 회복이 되게 중요해요. 이성적 회복이라 함은 내가 이 일에 대한 효능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번에 블랙 컨슈머 만났으니까 좀 쉬어 이게 아니라 앞으로 블랙 컨슈머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지적인 효능감이 없으면 그 불안은 계속 떠안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 두근두근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적인 블랙리스트를 고지한다든가 아니면 전담자를 운영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그리고 뒤에 뭔가 후원자가 있다든가 또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가이드로 어디까지 얘기하면 된다라고 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거나 발생 후 사후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페널티나 문책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분들의 그런 애쓴 상황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감사해주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같이 마련이 돼야 이 담당자들 입장에서 재수없다. 내가 괜히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왜 하필이면 오늘 이 고객이 걸려가지고 이러면서 억울해하지 않고 전사적으로 중요한 케이스를 다루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에게 부당한 항의나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좀 손상을 입었을 때 회사가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중요한 직원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를 뒷받침해줄 상급자가 있다 이런 이제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그런 법적으로도 이 부정적 감정을 회복하고 감정 소진 흔히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 감정 소진을 회복할 수 있는 국가적인 어떤 가이드도 있죠. 예,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고객과 만났을 때 고객과 직원을 분리하는 제도라든지 그 분리시키고 난 후에 그 직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회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마련하도록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데를 사용해서 뭔가 심리상담이나 어떤 그런 치료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무료로? 그렇죠. 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개별 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큰 기업인 경우에는 개별 그 EAP 종업원 만족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근로자 복지 넷이나 그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직원들이 블랙 컨슈머를 통해 받았던 여러 가지 괴롭힘 그리고 상처 그리고 나쁜 어떤 기억들을 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예전에는 그냥 고객이 중요하고 귀해서 고객이 옳다 이랬던 시대가 있었고요. 또 어떤 시기는 귀찮아서 더 일이 크게 번지기 전에 그냥 해결해 주자 이런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 1.0과 2.0을 뛰어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화된 블랙 컨슈머를 우리가 공정하게 대처하고 정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을 때 이게 많은 선량한 고객들과 이 사회에 많은 안 좋은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객에게 무조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법적 절차와 명확한 가이드를 가지고 공정한 거래와 어떤 서비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의 사회가 됐다라는 점을 우리 모두 다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직원이 건강해야 또 응대가 잘 이루어지고 또
고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직원의 정신적 건강에도 좀 힘써야겠습니다. 네. 뭐 진화하는 블랙 컨슈머, 어찌 보면 사회가 그만큼 각박해졌다는 거고, 그만큼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옛날에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서로 양보하고 참고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증거, 녹취, 카메라, 뭐 너무 많은 분쟁에 문화가 형성됐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제도적인 문화,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주제까지 살펴보게 됐는데요. 담당자로서 너무 많은 피해의식을 가져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체념하고 그냥 무조건 피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사회와 고객을 위해서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이번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이제 용감한 현명함, 지혜로운 분별력을 우리가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감사했습니다.